Earthquake. No, Captain. Battle formations. This is where we hold them! This is where we fight! This is where they die! And these shields, boys! Remember this day, man. For it will be yours for all time. Persians! Come and get them! Give them nothing, but take from them everything! Stay! That's the best you can do! No mercy! Semantic parsing and relational table weight. Spartans! Unstructured data analysis 2021 spring term project interim findings. 이 프로젝트는 범용성을 갖춘 한국어 기반 텍스트 투 SQL 적용 방안을 제안하며 목차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텍스트 투 SQL이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자연어 질문을 SQL 질의로 변경해주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IU가 2021년에 발매한 앨범에 대한 공명 값을 얻기 위해서는 SQL 질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시멘틱 파싱을 통해서 IU가 2021년에 발매한 앨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공명들은 이라는 자연어를 select 이하의 SQL문으로 변경해주는 태스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크로스 도메인 텍스트 투 SQL이란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나타나지 않은 도메인 데이터에 대한 인퍼런스를 하는 텍스트 투 SQL을 말하는데 도메인이 달라지더라도 쿼리를 생성할 수 있는 제너럴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뮤직 도메인에서 학습한 모델이 연구실 도메인에서도 SQL을 잘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텍스트 투 SQL이 필요한 이유는 SQL 비전문가도 SQL 교육이나 인증 없이 쉽게 데이터를 추출하게 함으로써 데이터 접근을 향상시키고 정확한 SQL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텍스트 투 SQL의 본격적인 발전은 벤치마크 데이터셋 구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단일 테이블에 대한 SQL 쿼리 페어를 가지고 있는 위키 SQL과 여러 개 테이블인 다중 테이블에 대한 SQL 쿼리 페어를 가지고 있는 스파이더 데이터셋이 대표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키 SQL은 단일 테이블에 대한 SQL 쿼리로 구성되어 있고 select와 where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조건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더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다중 테이블에 대한 SQL 쿼리 페어로 구성되어 있고 having, group by와 같은 다소 복잡한 조건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서 테이블 간의 조인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키 SQL보다는 다소 조금 복잡한 SQL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자연어 질의를 올바른 SQL로 변경하여 생성하는 것이 텍스트 투 SQL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투 SQL 모델은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경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서브 태스크, 시퀀스 투 시퀀스, 스키마 링킹 등의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림은 텍스트 투 SQL의 기본적인 형태 그림인데 자연어를 인풋 값으로 받아서 인코더 파트에서는
랭귀지 모델을 통하여 인코딩을 하고 그 값을 통해서 디코더 파트에서는 LSTM, 포인터 제너레이터, 서브 태스크 등의 기법을 통해서 SQL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텍스트 투 SQL 모델 중에서 먼저 서브 태스크 모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브 태스크 모델은 자연어 지리를 랭귀지 모델을 통하여 인코딩한 뒤에 SQL 문장 구조에 맞춰서 select, where, 오퍼레이션 파트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네이버에서 개발한 SQL 로바 모델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시한 하이드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SQL 로바는 그림과 같이 버튼을 통해서 퀘스천과 데이터베이스 컬럼 값을 세퍼레이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인풋 값을 넣고 인풋 값을 통해 생성한 토큰을 LSTM과 컬럼 어텐션을 통해서 셀렉트 컬럼과 웨어 컬럼을 각각 인퍼런스하는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퀘스천과 각각의 컬럼 값을 페어로 이렇게 인풋 값을 받아서 각 컬럼별로 산출된 점수를 랭킹을 해서 가장 순위가 높은 것들을 각 셀렉트와 웨어와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컬럼으로 이렇게 예측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브릿지 모델은 자연어 버트로 이렇게 인코딩을 한 뒤에 디코더를 통해서 이렇게 한 토큰씩 제너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서 세 가지 모델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텍스트 투 SQL 모델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각 모델의 공통점은 인풋 값으로 퀘스천과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함께 인코딩해서 두 요소 간의 관계를 연결하게 되고 인코딩은 언어 모델을 통해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으로는 모델마다 인코더의 역할에 언어 모델이 달라지게 되고 서브 태스크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와 같이 인코딩된 리프레젠테이션을 디코딩하는 방식이 각기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자연어 지리에 대한 SQL 생성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한국어 자연어 지문에 대한 SQL 생성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영어로 된 데이터베이스에 영어로 된 질문을 SQL로 변환하는 연구였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다국어 랭귀지 모델인 멀티링구얼 버튼을 사용해서 영어로 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국어로 질문을 SQL로 변환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국어 지리에 대한 SQL문 생성에 대한 것은 기존의 텍스트 투 SQL 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 영어로 된 지문을 먼저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 언어 모델 인코더를 다국어 인코더로 변환해서 진행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영어 질문을 한국어 질문으로 번역할 때는 구글 트랜스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번역을 진행했고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값들을 영어로 보존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다국어 인코더는 버트 대신 멀티링구얼 버튼을 사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4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이상적인 한국어 질문 구성에 따른 경우와 보다 일반화된 방법으로 한국어 데이터가 구성된 경우로 구분하여 각 데이터에 따른 성능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각 방법은 where 플러스 select, where, 테이블 플러스 헤더, 테이블로 나누어 네이밍하였고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방법에 대한 예시와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where 플러스 select의 경우 주어진 정답 SQL에서 where value에 해당하는 부분과 select에 해당하는 컬럼을 영어로 유지하게끔 토큰으로 번역한 후 번역한 방법입니다. 토큰의 경우 대괄호를 감싼 형태로 컬럼에 대해서는 이름으로 바꿔주었고 where value의 경우 값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예시에서는 값 뒤에 쓰여진 0이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where절의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개인 경우 한국어로 0이라고 표기하였고 두 번째는 1이라고 표기해서 각 인덱스를 나타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토큰으로 변환된 질문을 번역기에 돌려서 한국어로 번역한 후 사전에 변환했던 토큰을 다시 영어로 치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웨어 방법은 웨어 플러스 셀렉트와 달리 웨어절에 대한 밸류만 영어로 유지하고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테이블의 영어 컬럼명에 대해서 한국어로 질문했을 때 모델이 두 언어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실험하기 위해 적용한 방법입니다. 앞선 두 방법은 모두 정답인 SQL문에서 가져온 웨어 값과 셀렉트에 들어갈 컬럼 값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 중 정답이 아닌 참조하고자 하는 테이블에 있는 값이 포함되어 있을 때 해당 값을 모두 토큰으로 치환하여 영어로 유지하고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단지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만 영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일반화된 한국어 데이터 구성을 나타낸다고 가정하여 적용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이블에서 헤더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테이블의 값에 해당하는 부분만 질문에 있는 경우 영어로 유지하고 번역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앞선 웨어 방법과 마찬가지로 모델이 같은 의미의 한국어와 영어를 잘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적용한 방법입니다. 앞서 소개한 4가지 번역 방법을 기반으로 실험을 4가지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 모델을 학습한 후 최적의 빔 사이즈를 찾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입니다. 두 번째는 웨어 플러스 셀렉트와 테이블 플러스 헤더를 비교한 실험으로 정답만 영어로 주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성능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의미의 한국어와 영어 단어를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했는지에 대한 실험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 한국어 데이터 구축 시 현재 모델 수준에서의 구현한 예상 성능입니다. 말씀드린 실험 과정에 대한 내용을 도식화해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4가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모두 실험하였고, 두 번째 실험은 셀렉트 플러스 웨어와 테이블 플러스 헤더를 비교하였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셀렉트 플러스 웨어와 셀렉트, 그리고 테이블 플러스 헤더와 테이블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 비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테이블 데이터를 통해 한국어 데이터 구축 예상 성능을 나타내었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한 평가 지표는 두 가지로 로지컬 폼 어큐러시와 익스큐션 어큐러시입니다. 로지컬 폼의 경우 모델이 예측한 SQL문과 실제 정답인 SQL문이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이그젝트 매칭 결과입니다. 다음은 익스큐션 어큐러시는 예측한 SQL문을 실행하였을 때 DB로부터 얻게 되는 결과와 정답 SQL문을 실행하였을 때 DB로부터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한 정확도를 말합니다. 실험에 앞서 실험에 사용한 모델은 모두 버트를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학습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 데이터였기 때문에 기존 프리트레인된 버트 모델을 사용하지 못했고, 코버트나 버트 모델이 코버트 토큰을 추가한 방법 모두 문제가 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사용한 모델은 사전 학습된 멀티링구얼 버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별 최적의 빔 사이즈를 찾기 위한 실험입니다. 브릿지 모델의 경우 빔 사이즈 8이 모든 데이터와 탑 1부터 2, 3, 5, 10을 모두 비교하였을 때 실험 결과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이후 실험 결과에 대해서 모두 빔 사이즈 8을 적용하여 실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SQ로바의 경우 빔 사이즈에 따라 큰 변화는 없지만 빔 사이즈 8의 경우가 모든 케이스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드넷의 경우는 아직 실험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정답 이외의 값이 영어로 주어진 경우 성능 차이 비교입니다. 우선 브릿지는 제너레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각 SQL에 대한 서브 태스크 결과는 빈칸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로지컬 폼의 결과를 보면 브릿지와 하이드넷에서는 로지컬 폼에서 3에서 4% 차이가 존재하고 SQ로바에서는 약 1%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익스큐션 폼의 결과 또한 브릿지는 약 7%, 하이드넷에서는 약 4%, SQ로바는 약 1%로 크게는 7%에서 작게는 1%까지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성능 차이가 작은 SQ로바에 대해서 각 SQL에 대한 서브 태스크별로 정확도를 비교하였을 때 셀렉트절 이외의 부분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셀렉트절에서 약간의 정확도가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적인 데이터에서 다국어 모델 성능에 대한 검증입니다. 로지컬 폼 어큐러시에 대해서는 먼저 브릿지와 SQ로바에서는 4%의 성능 차이가 있었고 하이드넷의 경우 약 1.5%의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익스큐션 어큐러시에 대해서는 브릿지에서는 약 6%의 차이가 있었고 SQ로바에서는 약 4%, 그리고 하이드넷에서는 약 1%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차이가 적은 모델은 하이드넷이었지만 성능으로만 보자면 SQ로바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각 서브 태스크에 대한 정확도 결과를 SQ로바 모델에서 비교하자면
성능 차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셀렉트절에 대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웨어블러스 셀렉트와 달리 정답 컬럼에 대해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 모델이 한국어와 영어를 같은 의미로 완벽히 반영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데이터에서의 다국어 모델 성능에 대한 검증입니다. 로지컬 폼 어큐러시에 대해서는 먼저 SQ로바에서는 약 3%의 성능 차이가 있었지만 브릿지와 하이드러넷에서는 약 2%까지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익스큐전 어큐러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SQ로바에서는 약 2%의 성능 하락이 있었는데 반면에 브릿지와 하이드러넷에서는 약 4%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브릿지와 하이드러넷에서는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성능 자체로는 SQ로바가 가장 높은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이상적인 데이터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각 서브태스크에 대한 정확도 결과를 SQ로바 모델에서 비교하자면 성능 차이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셀렉트절에 대한 부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테이블 플러스 헤더와 달리 정답 컬럼에 대해서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 모델이 한국어와 영어를 같은 의미로 완벽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종 결과로 한국어 데이터 구축 시 예상되는 성능을 테이블 방법 데이터로 확인해 보았을 때 세 가지 모델 중 가장 높은 성능의 SQ로바 모델에 대해서 로지컬 폼은 65.8%, 익스큐션은 74.3%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영어 데이터에서의 SQL 로바 성능은 로지컬 폼이 83% 그리고 익스큐션이 89%로 비교적 성능 차이가 약 15% 정도 하락했지만 이는 영어 데이터를 번역했을 시의 결과이고 한국어 데이터 구성 시 보다 질문에 대한 문법적인 요소나 퀄리티가 높아질 것으로 가정한다면 더 높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데모 데이터에 대해서는 텍스트 SQL을 적용할 수 있는 산업 현장 데이터를 모사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데모 데이터는 테이블은 총 4개의 테이블이 있고 각 테이블마다 10개의 지문씩 총 40개의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데모 데이터에 평가해보고 성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스케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진행했던 예상했던 스케줄보다 더 빠르게 진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 남은 모델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데모 데이터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한 정리를 남기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관기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한국어 자연어 질의를 SQL 쿼리로 변환하는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모델은 한국어 질문과 영어 데이터베이스 간의 관계를 다국어 버트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텍스트 투 SQL의 서브태스크, SQL 시퀀스 투 시퀀스, 스키마 랭킹 모델로 실험을 진행해서 준수한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벤치마크 데이터셋을 번역 시 지리 속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를 유지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리와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차이로 다국어 버트를 사용했지만 시스파이더, 중국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 투 SQL 같이 한국어 지리의 한국어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 구성된다면 한국어 텍스트 투 SQL 연구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제안 발표 당시 받았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데이터 관련에 대한 답변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해당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았고 발표에서 소개해드렸던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고 따라서 영어로 된 퀘스천을 이해하고 학습하던 모델이 주로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는 이런 영어 질문에 학습된 모델들이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멀티링구얼 버트를 통해서 한국어 자체를 이행하는 텍스트 투 SQL 모델 개발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퀘스천 데이터들이 대부분 길이가 길지 않았고 비교적 평이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 첨부된 예시와 같이 번역의 퀄리티가 큰 문제 없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이를 반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전처리를 진행하였고 성능을 측정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질문자분께서 해주신 답변이 맞았고 저희도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쳤고 앞서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멀티링구얼 버트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하였습니다.
모델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각 모델마다 자세한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이드라넷과 SQL로바는 서브태스크 형식으로 SQL 쿼리를 구성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반면에 브릿지 모델의 경우에는 질문과 함께 참조하는 스키마로 보캐뷸러리를 제한하여 SQL문을 생성합니다. 아래에 첨부된 그림 예시가 하이드라넷과 SQL로바의 SQL문 예측 결과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학습 방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한 가지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SQL을 생성하는 위키SQL 데이터셋을 목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발전시킨다면 다중 테이블에서 SQL을 생성하는 스파이더 데이터셋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DB 변경 구문을 생성하는 태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DB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SQL 실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익스큐션 가이디드 성능을 결과에 첨부하였습니다. 데모 데이터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저희 팀원 중에 실제로 현업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로 데모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본 태스크의 특성상 데이터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에서의 동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은 단순하게 랜덤 밸류로 설정을 하였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또한 일반화하고 단순화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텍스트 투 SQL은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기존에 레이블된 SQL에 대해서 쿼리 옵티미제이션 부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블의 생성 시에 최적화된 쿼리를 사용한다면 해당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행 시간에 대한 부분은 강학습과 연결해서 향후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여 실행 시간에 따른 구문의 순서 변경 등으로 응용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가 관련된 지표는 앞선 내용에서 반영해서 내용을 추가를 하였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자면 정확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지표에 따라 이루어지고요. 첫 번째는 로지컬 폼 어큐러시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예측한 각 요소들이 모두 정확하게 레이블 데이터와 일치한다면 로지컬 폼에 따라 정확한 예측으로 평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익스큐션 어큐러시는 아래와 같이 세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예측한 SQL 쿼리를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문으로 입력해 밸류를 가져오고요. 두 번째는 예측한 쿼리문으로 얻은 밸류를 실제 정답 밸류와 비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과 정답 밸류가 서로 일치한다면 익스큐션 상에서 정확한 예측으로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와 관련된 질문들은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로 실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테이블과 데이터를 생성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데모 데이터에서 생성한 SQL 결과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보았을 때 데이터 추출에 대한 현장 인력들의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방법론을 잘 적용한다면 업무 효율화와 DB 안정성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직 모델에 대한 개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의료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한국어를 활용한 모델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용과 동시에 개선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덴탈클리닉 2030 중간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